아이언맨으로 시작한 마블의 10년을 끝내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상했던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전혀 틀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갈 만큼 재미있게 봤습니다. 마블의 10년을 마무리하는 작품답게 많은 스토리와 감동적인 장면들, 그리고 앞으로 마블 유니버스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인피니티 워가 끝나고 20여일이 지난 우주에 표류 중인 토니와 네뷸라를 캔마가 구하죠. 타노스가 있는 곳을 알아냈지만 결국 인피니티 스톤을 확보하는 것은 실패. 5년이 흐르고 양자 영역에 갇혀있던 앤트맨이 등장하면서 어벤져스 멤버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토니와 헐크, 브루스가 된 배너 박사, 그들이 힘을 합쳐 시간여행 방법을 알아냅니다.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 시간여행을 통해 인피니티 스톤을 찾는 여정에는 그들이 못다했던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하는데요. 시간여행을 하는 순서를 보면 치타우리의 2012년에 뉴욕 침공 장면을 통해 어벤져스 멤버들을 보여줍니다. 헐크, 브루스는 에이션트 1을 만나는데 에이션트 1이 5년 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소서러 시프림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멀티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토니와 캡틴은 1970년으로 갑니다. 토니는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 스티브는 사랑했던 여자 패기 카터를 보게 됩니다. 토르는 로켓과 아스가르드를 가는데 어머니 프리가를 만나게 됩니다. 워머신과 네뷸라, 가오겔의 시작인 2014년으로 가죠. 나타샤와 호크아이는 소울스톤을 찾으러 떠나지만 돌아오는 건 호크아이 혼자. 어쩌면 당연한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히어로 액션 영화이지만 감동적인 장면 또한 담고 있습니다. 스톤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타노스와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들은 승리하지만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었죠. 엔드게임 예고편을 보면서 죽었던 저들이 어떻게 등장을 할까 궁금했었는데요. 살아난 그들이 참여한 최후의 전투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엔드게임의 떡밥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케빈 파이기가 페이지 1, 2, 3를 합쳐 인피니티 사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인피니티 사가, 뭔가 있어 보이죠? 엔드게임의 시간대는 2022년입니다. 인피니티 워를 기준으로 5년 뒤의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인피니티 워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은 5년 뒤 2022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가령 앤트맨의 경우 남겨져 있던 딸 캐시 랭은 아빠가 없는 사이 훌쩍 자라게 되죠. 살아남았던 사람들과 살아 돌아온 사람들,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한번 죽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타임라인을 보면 5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냥 두기엔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마블의 페이지 4는 개봉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폭스를 인수하면서 울버린, 데드풀, 엑스맨, 판타스틱 4의 영화 판권을 확보했으니 앞으로 새로운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기존의 설정을 유지하면서 가느냐, 새롭게 판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들이 페이지 4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작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작은 기대? 2017년 발생한 인피니티 워는 2022년 타노스가 죽은 미래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타노스가 사라진 과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타노스가 등장한 영화를 보면 어벤져스, 가오겔 1, 에이지 오브 울트론, 토르 라그나로크,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입니다. 타노스는 2014년에서 2022년으로 오게 되었죠. 타임라인을 다시 볼까요? 타노스의 죽음은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게 되는데 2022년에 보여주었던 엔드게임의 세계는 타노스의 영향을 받은 세계입니다.
하지만 2014년 타노스가 사라진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가오갤과 에이즈 오브 울트론은 쿠키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타노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까지 타노스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물론 마블이 앞으로 MCU 영화들의 타임라인을 2022년 이후로 설정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요. 홈커밍에서 스파이디의 나이가 15살인데 파프롬 홈이 2022년 20살 고등학생이 되는데 더욱 친구들도 20살이라는 건 에바죠. 위의 가설을 통해서 타노스의 죽음이 멀티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피니티 사가에서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려는 인물은 단 2명입니다. 첫 번째가 타노스, 두 번째가 바로 콜렉터입니다. 타노스가 죽었으니 남은 한 명은 콜렉터가 되겠죠. 이름 그대로 단순한 수집광인지 아니면 인피니티 스톤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에 숨겨진 내력까지 알고 있다는 게 우연은 아닐 수 있는데요. 마블 원작에서는 콜렉터와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한 그랜드 마스터는 엘더스 오브 더 유니버스라는 불사의 존재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CU에서는 너프가 되어 있지만 타노스가 종족 분류상 이터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룬 영화 이터널스가 2020년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인적 존재들인 그들의 등장은 타노스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누군가 타노스의 복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설정으로다가 토르와 레뷸라가 함께하는 새로운 가오갤 결성. 마지막에 보여준 토르와 피터의 케미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는 뉴 가오갤은 뭔가 더 엉망일 것 같은 예감이 팍! 예상 스토리는 가모라를 찾아가는 여정과 가오갤2에서 보여준 아담 워럭의 등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촬영 시기가 2021년 2월입니다. 후반 작업을 끝내면 빨리 개봉한다고 해도 2022년 초중반이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건 엔드게임 시간 설정이 2022년이라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간 설정이 참 잘 맞아떨어지죠. Who the hell are you guys? 그렇다면 어벤져스는 끝난 건가? 토니는 자신을 희생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케바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으며 나타샤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죠. 마블이 개봉을 확정지은 MCU 영화들입니다.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죠. 버키는 블랙 위도우에 등장을 할 것 같지만 남아있는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른 영화에 등장할지는 미지수네요. 엑스맨이 MCU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봉될 영화들이 많이 있겠죠. 스토리 또한 거대해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심점을 하는 중심 인물의 부재라는 건데요. 엔드게임은 2022년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프롬 홈의 시간대가 중요하죠. 멀티버스인지 과거인지 그냥 엔드게임 이후인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마블의 생각하는 MCU의 미래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팔콘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는데요. 뭔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마블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진 알 수 없지만 방패를 든다고 해서 모두 케바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임라인상 2022년에는 그럴 수도 있으나 멀티버스로 스토리를 진행한다면 2022년 미래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에인션트 1이 멀티버스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헐크 브루스는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고 하죠. 하지만 과거가 바뀌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야 할 로키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테서렉트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타노스의 죽음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전쟁이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건데요. 2014년 그가 사라진 우주, 타노스의 죽음 그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엔딩 크레딧에서 울려 퍼지던 토니의 망치 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그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인피니티 사가.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